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뿐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3월 9일 대선까지 오늘로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47일 남았다. D-47. 47. 써져 있습니다. 예. 자, 선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양대 정당이 이제 갈등에 휩싸였는데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찬 회동 하루 만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배 교수님, 네. 홍준표 의원 입장이 어떤 거예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입장은 뭐 나는 선대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선거 캠프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라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공개한 두 가지 이 조건이 있었어요. 합류 조건. 하나는 윤석열 후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처가집 비리를 엄단한다라는 대국민 선언을 해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불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측근 윤핵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단 윤핵관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 윤핵관들 내세워가지고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 네. 한마디로 방자하다. 그러면서 가증스럽다라고 일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또 뭘 주장을 했냐면은 자신이 사실상 제안했던 전략공천 두 군데, 서울 종로 그리고 대구, 여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내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제안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전략공천 이 추천이 거부된 데 따른 그런 반발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배정호 교수 듣고 있다가 오창호 청취자가 배정호 선배님 목포대학교 37회입니다. 반갑습니다. 29회 배정호입니다. 자, 동문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윤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나왔는데 종로 공천 얘기는 없었다고 했어요. 네. 최 전 감사원장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이제 윤 후보와 또 만나면서 선을 그었어요. 난 홍준표 의원하고 사전 상의한 거 없다 얘기하면서 지금은 오롯이 정권 교체에 집중해야 된다. 온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나는 어떤 방법이든 적극 나설 것이다 했는데,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요? 사실 배종원 교수님 말씀한 두 가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 그다음에 처가비리 엄단, 이 두 개는 아주 명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들어와서 공간에서 활동하면 되는데 왜 비공개로 굳이 시간을 가지고 조율해도 될 이 문제를 바로 사무총장이 깠느냐?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지금 2030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준석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순항하고 있는데 굳이 홍준표라는 사람 끌어들여 또 지분 나눠줄 필요 있느냐? 아마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구태 정치, 밀실 정치라는 프레이밍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준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구태 정치인에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프레이밍을 씌웠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말하자면 내용이 좀 더 드러나진 않아도 짙어질 거로 봅니다. 네. 자, 그럼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 이 의견 얘기 안 하고 다 칩거에 다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당분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 또 자기 의사 또 내비칠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원팀 정신 거듭 강조하는 상황인데요. 마침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팀 정신에 대해 언급을 한 게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뭐 원팀이라는 걸 밤낮 생각을 해서 하여튼 선거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나치게 무슨 원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후보가 후보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다 가지고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 들어봤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 해고됐음에도 계속 이런 멘트를 던진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에서 밝혔듯이 뭔가 먹을 것 있는 잔치판이니까 기웃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원팀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는 결국 윤석열 후보를 좀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로 봐야 완전 되나요? 옹호하는 거죠. 홍준표 필요 없다. 혼자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하고 홍준표 의원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빠요. 통합비자금 뭐 수사 검사가 홍준표 의원이었고 또 복당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을 빚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계가 안 좋고 또 정치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복귀는 없다 이렇게 잘라서 아주 강하게 복귀는 안 하지만은 자문해주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잖아요. 또 이준석 대표라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도 해석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안철수 후보가 18%를 못 넘을 경우에는 결국은 단일화가 좀 어렵다. 그러면 단일화하고 상관없이 계속 혼자 가야 된다. 네. 라는 얘기도 원팀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 네, 뭐 그런 단일화에도 같은 얽매일 맥락으로. 필요 없다. 뭐 이런 뉘앙스다. 네, 그렇게 될수록 또 자신의 어떤 컴백 내지는 자문 역할할 공간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최시영 평론가. 저는 이제 원팀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문 원팀이 아니라 네. 한자 멀원자 원팀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월원. 예, 멀원자 됐고 그 김종인 이제 위원장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득점보다는 실점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형식적 원팀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작은 포인트라도 차곡차곡 쌓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준석 대표랑 잘 화합해서 가라. 요 정도 메시지 같은데 어쨌든 홍준표 의원의 합류는 본인이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네, 알겠어요. 영어 원이 아니고 한자 멀 원자다. 이거 최시영 평론가님 아이디어입니까? 어디서 보고 하신 거예요? 제 아이디어겠죠. 어디서 그럼 나오겠습니까? 그거 다 언론의 타이틀로 나온 거 참고 안 민감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보셨군요. 홍준표 의원은 선대본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윤 후보를 직접 거론하면서 파국을 선언하지 않은 만큼 합류 여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두 번의 예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홍준표 의원 합류한다 안 한다. 뭐 여지는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만 간결하게 합류하기 하죠, 간결하게. 어렵다. 이유는 홍준표 의원이 요구한 사실상의 두 가지 조건. 최재형 공천 그리고 자신의 측근 대구 공천인데 일단 최재형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사이가 멀어져 버렸고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은 그분을 대구 중남구에 전략공천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5군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 종로 외에 4군데는 다 경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사실상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합류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합류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 있지만은 또 이런 거를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사실상 돕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외곽에 있으면은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최시영 평론가.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합류 안 한다. 그런 거 더- 좋습니다. 간결하게. 네, 한마디 더 붙이면 안철수 후보에게 안 가면 다행이다. 알겠어요. 네. 두 분이 다 합류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한겨레가 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내용을 추가로 한겨레가 입수를 해가지고 오늘 크게 보도를 했는데 작년 국감 증인 관련 내용이죠. 정대택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실체와 관련된 그런 보도들 또 자료들 통화 녹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은 실세 내지는 막후 권력자 김건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한겨레가 보도한 정대택 씨 증인채택 취소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정대택 씨가 어떤 분이냐면은 김건희 씨 모친과 관련해서 18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동업했지만 지금 원수가 됐는데 계속해서 뭐 김건희 씨 의혹까지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정대택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작년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하고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거 안 될 거야. 이미 안 되기로 돼 있어. 우리가 취소할 거야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 이미 취소했는데 라고 해보니까 결국은 국감 당일날 10월 5일날 취소가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서울의 기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거봐 내가 취소된다 했잖아. 예. 근데 이게 어떤 발언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내가 정권 잡으면은 가만히 안 둔다.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씨입니까? 김건희입니까? 그럼 대통령이 된다면은 김건희 씨가 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씨가 됩니까? 근데 내가 정권 잡으면 우리 남편이 정권 잡으면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도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은 그런 발언.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하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뭐냐? 윤핵관이 누구냐? 무당이고 왕윤핵관이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배하는 사람이 김건희고 김건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법사들이다라는데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좀 같은 그런 방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은 자꾸 째깍째깍 가는데 좀 길다. 밖에서 좀 사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한겨레가 이제 추가로 입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MBC가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씨 방송 워낙은 하기로 했었는데 안 네, 하기로 했어요. 이 배경이 뭘까요? 전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서울의 소리에서 다 녹취표 원본을 다 깠거든요.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공영 깠다 그러는 거보다 그러니까 저 풀었거든요. 네. 다 풀어서 굳이 공영방송 이걸 또 재방송해야 되느냐 그 비싼 전파를 들여가지고 이런 아마 판단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가처분 시청이 또 돼가지고 계속 논란이 계속되는 마당에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도 있으니까 향후 검증 보도는 뉴스데스크에서 하고 이번은 방송 안 한다. 네.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원인. 그러니까 김건희 영향을 끼쳤을 씨도 거 가처분 봐요. 신청 취소했더라고요. 예, 오늘 예.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취소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승려 5천 명이 조계사에 모였다는데 이게 뭔 일이에요? 그 지난번 그 국정감사 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그 국립공원 내에서 이제 사찰 관람료를 받잖아요. 사찰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봉이 김선달이 그냥 날로 먹는다는 식으로 통행료라고 통행세라고 표현해서 그다음에 이를 걷는 사찰은 그냥 봉이 김선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때 불교가 했어요. 그 진노하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들끓었는데 근데 이제 공개적인 사과를 바로 요구했는데 정 의원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후 계속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승려 5천 명이 모여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 혹은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 규탄대 형식으로 하는데 또 뭐 여기에 시민단체가 또 앞길을 막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금 승려대회가 열려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사과한다고 하는데 과연 진화가 될지 정청래 의원도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간다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진화가 될지 그건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발 이핵관 논란으로 여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자체가 여당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해서 좀 탈당을 해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국감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가 조계사 앞에서 또 반대 시위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반대 아니에요? 시위도 하고 근데 있죠. 이제 문제는 정청래 의원의 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 좋은데 이건 뭐 통행세다. 또 사찰을 향해서 봉이 김선달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이 이핵관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지금 윤핵관에 빗대서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윤핵관하고 이핵관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윤핵관은 지금 비선농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핵관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자신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해서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후보도 필요 없다. 당도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앞으로 정청래 의원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화를 스스로 불러들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정청래 의원이 이제 합리적인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배종호 교수님이나 저나 KBS, MBC 기자 시절에 이런 문제 한 번쯤은 다뤄봤던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합리적 지적을 했지만 배 교수도 얘기했지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네. 분석이신데 그러면 예언을 하나 좀 두 분 더 해볼게요. 정청래 의원 지금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진 탈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한다. 최시영 평론가 안 한다. 한다. 저도 안 한다. 왜냐?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어요.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알겠어요. 예. 자진 탈당 안 할 것 같다 두 분 예언이고. 자 그리고 요 관련해서 다음 달에는 전국 승려가 참여하는 범불교대회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거 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답답하겠어요. 두 분이 해법을 좀 제시해 준다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런 제안을 자진 탈당을 안 하고 안 그랬습니까? 하고 저는 조계종 측에다가 내가 대선 기간 내내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사과 해명을 하겠다. 난 캠페인 기간 오직 불교만 찾아다니겠다고 정청래 의원이 의원이 선언하고 실제 그렇게 지속성 있게 진짜 보이는 진정성 있는 자기 해명과 그다음에 이게 발언이 왜 이렇게 좀 엇나간 점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건 뭐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저는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본질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아니고 청와대와 불교계간에 갔던 그런 갈등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금 불교계가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종교 편향적이다. 예를 들면 해외 순방하면 왜 카톨릭 성지 같은데 또 카톨릭의 뭐 고위 성직자만 만나느냐. 따라서 청와대도 함께 진정성 있게 불심을 깨닫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는데요. 배 교수께서 좀 먼저 개요를 네. 소개를 해 주시죠. 초접전 양상이에요. 1%포인트 차밖에 안 나요. 이재명 34, 윤석열 33. 이재명 후보가 전주에 대비해서 3%포인트 하락하고 윤석열 후보 1% 상승하면서 이렇게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띠고 있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전주에 이어서 그대로 17%를 기록해서 안철수 후보가 10% 후반대에 안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였다면은 이제는 대선 판세가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한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3.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들 하시는지 최시영 평론가님. 저는 딱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는 김건희 리스크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네. 오히려 그 팬덤이 더 형성됐다라고 저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그 지지층의 응답자들 보니까 20대 59%가 비호감도가 선택 기준이라 했고 30대 61%가 비호감도가 선택 기준.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 후보가 싫어서 상대 후보가 싫어서 지지한다. 이게 굉장히 숫자가 60%가 됐다. 네.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이재명 개인 후보 개인 지지율은 이재명 34, 윤석열 33인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3이에요. 이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 양쪽의 강성 지지층은 최대 결집을 했는데 중도 반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그걸 한번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각 후보들마다의 과제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반발 심리에 의해서 선택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가 좋아서가 60%, 윤석열 후보는 좋아서가 47%, 그리고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46%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다가 64%나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재명, 윤석열 이 사람들은 이제 비호감도를 어떻게 하면은 낮출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하면 지지층의 충성도를 높일 것인가, 이게 지금 과제로 네.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소식인데 진중권 씨가 정의당 복당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 상황이 대선 판대에 어떤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만에 이제 복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인데 진중권 씨 한 사람의 복당으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예측했죠. 왜 이렇게 정의당이 망했냐. 4등이 1등처럼 선거 전략을 했다. 아마 잠적 기간에 진중권 교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후, 그다음에 젠더 문제, 그다음에 노동 문제에 내가 집중하겠다. 날 좀 다시 도와달라라고 한 게 주요한 것 같은데 시기는 어떻든 전략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은 안 된 겁니다. 확인 안 된 건데 제 추측인데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권 뉴스 한 줄 평하겠습니다. 동의 김선달 발언 후폭풍에 휩싸인 정청래 의원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배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느니라.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아세요? 예? 김경래 PD 네, 목소리인데 김경래. AI를 좀 바꿨나?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말 한마디로 천냥 빚 졌다. 난 이제 지쳤어요. 오늘은 더 반응들이 다들 좀 부정적이네요. 시큰둥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